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지수는 지루하게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응 어떻게 하시나요? 네, 시장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 즉 30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이탈되면서 시장은 단기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스 하단 부분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3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종목을 볼 때도 최근에 3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게 중요해요. 300일선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힘을 얻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일 이동평균선 요거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지수의 흐름은요,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하락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국면 속에서 최근에 진행됐던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지선이 이탈됐다고 하면 시장은 단기 약세 추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고요. 지난주 이제 주중반 이후에는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반등 파동이 들어왔지만은 결국 걸리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동안의 지지선이었던 300일선이 지금 저항선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코스에서도 종합주가에서의 고점이 1958포인트.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1959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의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히 돌파되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국면 속에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60일선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추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3일선 555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열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약화될 때는 종목별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유리한 환경,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시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보냐면은요, 얘네들을 이제 매매 대상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요컨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 마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하는 그런 마디의 중심주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비로소 종합주가 지수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보시면은 33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60일선이죠. 60일선이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종합주가시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은 60일선의 지지를 이번 주 초반 코스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세요. 그 가격대가 134만 4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 들어왔던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다시 재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뭐냐면은 300일선 지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날 보면은 300일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돌파가 됐었는데 오늘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다시 또 300일선을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수의 흐름을 예측을 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0일선을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주가에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월요일입니다. 종목들이 좀 바뀌었나요? 핵심 공략주들 살펴주시죠. 먼저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대응을 할 때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약간 약세 추세를 보일 때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 맨날 종목 추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종목을 사는 행위들을 하시는데 전제는 지금은 뭐냐면 일정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도 압축된 대응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깔아드리는 포인트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 보시면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을 주목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같은 조선주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대미포와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300일선까지 왔다가 다시 약간 흔들리고 있고 그런 자리인데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종목들은 예측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함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같은 조선주에서도 한진중공업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300일선에서 지지가 확인된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같은 조선주에서도 한진중공업을 집중을 해라 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도 수익이려니와 위험 관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당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약간 그 눌림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점이 형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적인 대응은 유효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로 이제 편입시킨 종목 한 종목을 보시면은 NC소프트를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300일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NC소프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이제 이 종목을 오늘 새롭게 신규 관심주로 말씀드렸냐면은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확인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300일선까지 와서 300일선 지지가 확인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빠진 종목이 300일선, 즉 300일 동안의 평균 주가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이 거기서 안 빠지고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선별적인 시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300일선까지 빠진 종목들에 대한 부분적인 배팅 유효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의 경우는 뭐 이전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은 큰 변화 없는 모습으로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양시장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